진 전 장관님 말씀하시던 거 뭐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네. 배당심이 너무 제가 높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아까 예, 이제 예. 그 윤상현 의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대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 이 시점에서는 원내대표가 훨씬 더 앞으로 뽑힐 당대표보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룰 개정 이런 작업도 해야 될 뿐더러 이게 지금 22대 국회 그 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원구성 상황이 또 굉장히 녹록치가 않을 것 같아서 그 어떻게 하는 일의 그 역할의 중요성 이런 거에 비춰보면 원내대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보다는 원내대표 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한동훈 장관 재등판에 대해서는 한동훈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은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총선 참패가 집권당 치고는 유례가 없는 참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오롯이 내 책임이다 하면서 사퇴를 한 지가 그 2주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아무리 늦어도 저는 정기국회 이전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3, 4개월 뭐 이런 데 다시 나온다는 게 물론 이제 당원들 지지는 일정하게 있을지 모르나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일찍 등판을 하면 뭐 책임지고 사퇴한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좀 없지 않을까 싶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엄청 견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잖아요. 여러 개 안주로 삼기 좋잖아요. 한동훈 예, 전 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겠다. 그리고 당분간 정치권에 관심을 끊겠다. 근데 우리가 뭐 하기 싫을 때 제일 쉽게 되는 핑계가 저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몸이 안 좋다. 아 진짜 몸이 진짜 안 안 좋아. 저도 안 좋아요. 그래 보여요. 김진우 비대위원장님도 그래 보이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막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당분간 휴직을 갖고 정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를 좀 빨리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전당대회 나 나갈래라고 결심한 것까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좀 답답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이제 반대쪽에서 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정치권에 등판할 가능성으로 점치고 계세요? 이미 끝났어요. 두 분 관계는요. 완전히 끝났어요? 돌아올 수 없고요. 각을 세울 수가 없고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이제 더 못 이상은 세워요? 정치권의 존재감은 윤석열 대통령 윤환 갈등의 대상도 안 된다라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요? 정치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 몸 아픈 자기 핑계 댈 의지도 정도면 아니고. 안 된다. 정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왜 구도냐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정치 상황이 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당대표를 나오고 싶어도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당대표를 한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울 때 필요했던 카드지 지금 통합하고 화합하고 대화하고 차 먹고 밥 먹는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세워서 여야의 관계에 협치를 물꼬를 튼다. 저는 그거 거의 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봐요. 서영주 부대변인님 말씀 들으면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연임도 좀 가능한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내 리더십이 이어질 분위기는 거다. 당내 분위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87년 이후 그 정치사에서 야당이 과반 이런 압도적 과반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걸 또 이끌었던 게 이재명 대표고 본인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거를 잘 이끌어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거는 뭐 이 당내에서는 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반감이 될것 같습니다. 없다고 반감이 있어도 내색을 못 하는 아니 왜 거지. 그러냐면 구도 자체가 그러게 되면 정치라는 것들이 구도와 상황과 흐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의 승리를 이끈 좀 강력한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또 2년 다 채우는 또 당대표도 담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대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플러스 되는 그 당대표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과반 의석의 야당을 어떻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와 안착을 시키느냐. 라는 차원에서는 하던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아, 근데 지금 제가 제가요. 생각하는 연임의 예.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뭐 여러 거기다 1년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 과정에 그 원내 일당 대표라는 지위가 사법부에 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영향이 2년 있잖아. 동안 뭐 잠시만요. 당대표에서도 똑같은데 잠시만요. 뭐. 제가 저기 우리 방탄용인 김준우 대표 무슨 몸이 안 방탄. 좋다 그래서 잠깐 잊었나 봐요. 하실 말씀이 누적돼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연임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마땅한 대안적 대선 주자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랑 연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가 이번에 마지막에 선대위에 등판하긴 했지만 다소 존재감이 좀 퇴색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최대 이제 잠재적 정치적 뭐랄까요 숙적이라고 한 내부에서의 어떤 라이벌은 한편으로는 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조국 대표는 라이벌이 현재로는 되기 좀 어렵고 본인이 스스로 최고의 라이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가 제일 핵심인 거고 그 와중에 당장 대선이나 당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당내에서 특별히 발톱을 드러내실 분들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드러내겠어요. 드러낼 이유도 없고. 네, 드러낼 이유도 네,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멀리 보면 당내에서는 불협화음이 없겠지만 과연 제일 좋은 선택이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투표율이 37%였던 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비례에서 호남에서 전부 1등을 석권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호만으로 돼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요. 그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민주당한테 제일 좋은 수일까? 민주당은 플랜 B를 마련해 둘 필요는 없을까라는 고민은 서영주 대변인께서 하시겠죠. 네. 네, 뭐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이게 민주당 내에서 연임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이 집권 시기에 후반기에 이 과반을 얻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는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이 정치라는 게 필요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행들이 이랬으니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1년 얘기했던 건 뭐냐면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그 전에 1년 전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경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로 그래서 제가 1년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저 솔직히 지금 호남 부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계들이 결코 좋은 어떤 신호는 아니라 비판적인 신호가 있다라는 것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연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부간에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 의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당대표가 3D 중에 3D다 힘든 이제 그렇죠. 직무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본인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똑같이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물론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름대로 좀 그 아드레날린은 분비가 많이 되셔서 좀 괜찮아 보이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연임을 하는 것들이 당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면 이 길을 가야 되냐. 그래서 이게 3D라고 생각은 하되 3D를 한 번 더 받아서 이제 4D까지 가자.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에는 좋은 선택 아닌 것 같아. 본인은 필요한 선택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이 이제 보통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당이 아니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비판할 수는 있죠. 이례적이니까. 하지만 당내의 전체적인 의견, 175명의 의원들과 당원들의 전체적 의견 자체는요.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은 그러면은 아까 김준 대표 이야기하실 때 좀 강하게 동의하시던데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않다고 보여지죠. 그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100% 이상 동의를 하는데 그냥 당대표 연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경쟁자도 없고 정말 이렇게 대승을 이끌어냈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기에는
당대표라는 보호막이 상당히 유용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재판이 되겠죠. 없었어도 해요. 아니 네. 고민은 되겠죠. 왜냐하면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2년을 더 당대표로 하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피로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권 가기 전에 이제 재판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 3D 중에 3D라 정말 억지로 시켜도 안 하고 싶다. 이건 그냥 하는 말씀이지 뭐. 아,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권력욕이 강하신 거는 아니 맞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당 대표보다는 국회의장 경쟁이 뜨거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 2파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성호 네, 뭐 의원도 3파전이다 이런 참전했습니다. 얘기도 있고. 저는 정성호 의원 하시면 좋겠어요. 어, 지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추미애 의원이 하실 확률이 이제 좀 줄어들면 좋겠다 싶어. 왜요? 이렇게 추미애 너무 의원 확실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면 하우 추미애 벌써부터 당선인. 아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평론할 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사의 뭐. 아이템이 아니 풍부해져.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제 아이템 때문에 지금 국회가 국회를- 국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려면 좀 추미애. 근데 지금 그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특히나 민주당의 어떤 적극 지지층들은 추미애 그 전 의원의 어떤 국회의장 이거는 그냥 고정이다라고 이런 뭐 민심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국가에서의 리이고요,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정식 의원이 이제 이 출마 선언 비슷한 걸 하셨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와 가장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도 하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러면 6선, 5선이기 때문에 선수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선이든 5선이든 이거는 이제 중진인 거예요. 예. 그래서 6선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결국에는 당내에서 175명의 투표를 통해서 일단 당내 경선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땐 제가 아까 이제 진영아님께서 얘기했지만 의원들은 또 현명한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당원들의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열망과 또 의원들의 어떤 국회를 다음 22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와 필요가 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추미애 그 의원 단독으로 이렇게 되는 흐름은 조금은 바뀌었다. 좀 그런 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안 만나고 계속 이제 뭐 갈등과 분열 이 상황이면 추미애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주에 그럴 것 다음 주에 같아요. 만나서 빙해주던 사람인데. 네, 좀 그래서 부담스럽다. 국회 신년연설 좀. 못 알아오시죠. 대통령 뒤에 딱 추미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추 전 장관은 이제 육선하면 내가 나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도전한다 공공연히 얘기를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근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투표를 하잖아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렇게 아, 의원들의 무기명이죠, 신망을 그거는. 받을까 네. 그런 일사니까. 생각도 들고. 일단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잖아요. 네. 민주당 내 이제 일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에서 하는데 그러면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자장격인 분이고 나름대로 성품도 뭐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예 뭐 중립적이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정성호 의원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여성 의원 출신이지만 네. 그 여성 국회의장 1호 뭐 여성 국회의장 나 그거보다는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는 게 훨씬 아니, 좋아. 최초 여성 너무 국회의장을 그냥 네, 박지원 더 의원 멀리까지 안 돼요. 노리시는 건 박지원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시간은 아니고요. 그건 그래서 아니고. 우선이니까. 네. 뭐 그래서 박지원 여성 의원도 국회의장이 욕심 있을 나오면 것 같은데.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잘 운영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주당 얘기 정리하고요.